그래, 나는 매월 100만 원씩 2억 원 모을 거야. 이 돈으로 병원비도 쓰고 노후 자금으로도 쓸 거야. 그래, 나는 어차피 100만 원씩 저축 못 하니까 암에 걸리면 2억 받을 수 있게 암보험으로 준비할 거야.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형태의 보험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저도 생각만 했었지 쉽게 실천하지 못한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고객분은 생각보다 보험이 많았습니다. 17건 가지고 계셨고요. 현재 보장성 보험 7건에 27만 2,500원, 보장 저축 혼합형 한 건에 15만 원, 저축성 보험 9건에 135만 3,500원을 내고 계셨는데요. 여기서 저축성 보험 한 건이 납입 완료된 게 있어서 현재 납입 금액은 월 157만 6천 원을 내고 계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내고 계신데요. 이 고객분은 맞벌이 가정이었는데요. 두 분 중에 한 분 소득의 거의 대부분이 월 납입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와, 많습니다. 17건. 그런데 역시 표를 보면 빈틈이 엄청 많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거의 없고 저축성 보험, 연금, 종신보험의 정기보험, 손해보험은 딱 2건밖에 없네요. 이런 구성을 가진 고객분도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저축보험을 위주로 가입을 하셨네요. 보장은 거의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싫어하셨는지는 몰라도 저축성 보험은 많이 가입하셨네요. 우선 보장성 보험 있는 거 보면요. KB손해보험 LTC 건강보험 52,830원짜리인데요. 장기간 간병을 요하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보험인데요. 여기 보시면 장기 요양 간병 1급부터 4급까지 해서 나오는 보험이 있고요. DB손해보험의 스마트 가정 종합보험 38,000원. 이것은 주택화재보험용으로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주택화재보험과 주택화재 벌금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게 납입보험료로 보면 38,000원인데요. 이분이 거주하시는 아파트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월 납입보험료가 보통은 10,000원 내외로 책정이 되는데요. 38,000원 내시는 거 보면 이분이 워낙 적립이나 저축을 좋아하셔서 여기에도 아마 25,000원 이상이 적립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조보생명에 종신보험이 3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망보험금 1,000만원, 그리고 2,0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사망보험금이 정기보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망보험금 1,000만원 때문에 정기보험을 잘 가입은 안 하신대요. 11,000원, 14,000원 이런 식으로 내고 계셨는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교보생명 다니시는 친한 분이 있어서 그분의 권유로 가입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망보험금 1,000만원 때문에 이렇게는 잘 가입 안 하시거든요. 하나생명 하나로 충분한 암보험 2007년에 가입하셨고요. 39,300원이 있으셨네요. 와, 그래도 이 많은 보험 중에 암보험 딱 한 건 있네요. 그래도 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3,000만원은 아마도 방카슈랑스 상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암보험 이거 하나는 있네요. 와. 그리고 신한생명 해피라이프 사랑설계보험 86,000원 내고 있는 보험치고는 구성이 빈약한데요. 아마도 이분이 가입하신 형태로 봐서는 여기도 적립보험료로 아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휴일 교통상해 사망 1억, 상해 후유장애 2,100만원, 교통상해 후유장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유용한 특약은 상해 수술, 그 다음에 상해 후유 장애 정도 있는데요. 상해 후유 장애가 2,100만원 조금 약하네요. 이 보험 구성으로 봐서는 86,000원은 이분이 거의 7만원 이상을 여기에 적립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장성 보험이 몇 건 있으셨는데요. 우리가 보험 설계를 할 때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집으로 말하자면 기초부에 해당되는 부분 실손보험이 있어야 되는데 실손보험조차 가입이 안 돼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지을 때 뼈대에 해당되는 진단비 나오는 보험이라든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배상책임 보험이라든지 일상생활 배상책임, 그리고 기타 치료비라든지 수술, 상해 이런 것들, 그리고 혹시라도 가족력이 있다면 그쪽 부분에 조금 더 보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제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실손보험이나 어떤 이런 것조차도 비용이니까 그 돈조차도 차라리 저축을 해서 그 저축한 돈으로 병원비나 이런 치료비를 사용하겠다는 얘긴데, 어떻게 보면 이분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른 시간 안에 질병에 걸린다면 그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또 맞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저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이제 저축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금 있죠. 그 연금에 해당하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과세 되는 거죠. 10년 이후에 이자 소득세 15.4% 비과세 되는 연금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이 세액공제용으로 가입하시는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이 가입하신 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10년이나 뭐 20년, 뭐 15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저축하는 형태로 해서 뭐 나중에 연금 전환할 수도 있고 목돈을 받을 수 있고 뭐 목적 자금용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뭐 첫 번째 비과세 된다는 장점이 있겠죠. 15.4% 이자 소득세 비과세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시중은행보다 좀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야죠. 그리고 장기 보유하면 장기 보유에 따른 약간의 혜택을 추가로 더 드리는 상품이 많습니다. 복리로 굴려가다 보니까 수익률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험 상품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중도해지하면 치명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만기가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깁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설정해 놓으면 그때까지는 어김없이 지켜야지만 되는 거죠.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목적에 맞게 가입해야 되는 거죠. 이분이 가입하신 저축상품 하나하나씩 보면요, ABL생명이 보너스 주는 저축보험 2019년 4월에 가입하셨네요. 이건 5년 납인데요. 금액이 15만원, 납입 원금이 900만원이네요. 그리고 신한생명에 5건이 있었고요. 월 납입 보험료로 61만원. 이 납입 원금 8,700만원이네요. 와, 신한생명 많이 가입하셨네요. 동양생명 2건에 월 납입 보험료 29만 3,500원, 총 납입 원금이 3,500만원. 그리고 하나생명 15년짜리 25만원에 4,500만원, 삼성생명 10년 납입 20만원에 2,400만원. 이 삼성생명 10년짜리 이 20만원 납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거치만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 납입 보험료가 150만 3,500원인데요. 삼성생명 이 20만원짜리가 납입이 끝났기 때문에 130만 3,500원을 지금도 납입하고 계셨고요. 이 저축성 보험의 납입 원금이 2억 106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장인분이 2억을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이분은 이 2억에 지금 거의 3분의 2 구간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보험 내용을 보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힘들지만 저축해서 2억 모을래? 아니면 확률은 있어, 암 걸려서 2억 받을래? 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7년 동안 아무 일 없다고 가정하고 매월 100만원씩 2억을 모을래? 아니면 100세까지 30% 확률은 되니까 내년부터 100세까지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암에 걸리면 2억을 받을래? 뭐 말도 안 되는 비약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저축을 하다가 큰 질병에 걸리면 그동안 모은 게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많이 없어지는 대신 아무 일 없다면 이 돈조차 노후 비용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노후에 의료 자금이든 뭐 노후 자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30만 원을 20년 동안 납입을 하는데 1년 후부터 100세까지 30%의 확률로 암에 걸리면 일시금으로 2억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선택할래? 결론적으로 이 2억의 보험금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이분은 저축을 선택하신 거죠. 실손보험도 이 저축에 투입을 한 거죠. 이분의 생각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분에게 어떻게 컨설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쉽게 빨리 선택이 안 됐는데요. 그래도 제 입장에 보면 이랬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 최근에 가입하신 ABL생명 15만원짜리 있잖아요. 이것과 교보생명 종신보험 3건, 이건 뭐 정기보험 1,000만원씩인데요. 이거는 이분한테는 큰 의미는 없어 보여서 이 보험 3건과 ABL생명 저축보험을 합쳐서 이 돈에 투입되는 돈의 일부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비용을 투입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매월 납입하시는 저축보험의 10%만이라도 투입하시는 게 어떻겠냐. 전체적인 이 보험 저축을 온전하게 오랫동안 유지하시려면 리스크 관리를 일정 부분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순간에 이 저축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저축이 무너진다면 이분이 꿈꿔왔던 노후는 일정 부분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 납입보험료의 10%만이라도 여기에 사용을 하신다면 온전하게 이 저축보험을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 비용조차도 이분은 저축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분에게 오랫동안 관리해드리면서 이분이 혹시나 나중에라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때 제가 적정한 상품을 권해드릴 수 있도록 오랫동안 잘 관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서 제가 이 고객분에게 보험 관련해서 어떤 조언을 해드린다는 게 큰 의미는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객분은 오랫동안 잘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조언을 해드린다는 게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없는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보장, 점검, 분석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무료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